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문제들이 흔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급격하게 또 변해버리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탈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익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제가 유방 갑상선 전문의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자율신경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신경 치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갑상선 환자도 탈모를 걱정하시고 자율신경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탈모를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탈모 걱정거리가 이제 많이 늘었는지, 그것이 갑상선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율신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의 스트레스가 제일 클까요?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형 탈모증이죠. 어떤 한 부위만 특별하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건데요. 두피 전체에서 머리가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유전성 경향들이 좀 있고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원형 탈모증은 그런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같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같이 있죠. 자율신경의 문제로 탈모가 생기기도 할까요? 이 탈모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요, 이 무대가 일단 마련이 되어 있어야 연극이 되듯이 두피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좋은 영양분을 일단은 섭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모근이 이제 좀 약화가 되겠죠. 그걸 이제 보완을 하려고 영양 샴푸, 뭐 영양제, 뭐 앰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지 된다. 그래야 탈모를 막을 수가 있다. 아니면 모근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그 모발을 굵고 싱싱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잘 못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영양 성분들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근 세포가 망가지게 되고요. 그 모근 세포가 망가지게 되니까 기능을 못하게 되고 또 가늘어지고 더 진행이 되면 빠져버리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간들간들하게 이제 달려 있는데 내가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를 빗었다, 머리를 감았다, 마사지를 좀 했다, 이럴 때 한 움큼씩 이 빠지는 머리를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탈모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산소가 부족해져서 그 산소가 부족해진 원인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는 회복 속도가 더 느릴까요? 스트레스성 탈모는요,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다 그 순간 그걸 극복을 하려면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한다는 것은 혈관이 수축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혈관이 수축이 되면 탄소라든지 영양성분들이 잘 못 가게 되고, 그렇게 잘 못 가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노폐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 노폐물 처리 속도가 자꾸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단백질이 녹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변하게 되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약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걸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죠. 주사를 맞게 되면 비교적 빨리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렇게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심장에서 목을 타고 두피로 이제 혈액순환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문제들이 흔하게 생기는 겁니다. 바로 목에서 생겨요. 이 경추 상태가 만들어내는 2차적인 문제. 다시 이야기하면 근육들을 짧고 굵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추 배열이 이상해져서 머리를 받치는 거가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굵고 짧게 만들어지거든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정맥입니다. 또 림프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정맥과 림프가 영향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제대로 영양 성분들을 섭취를 못 해가지고 노폐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된 두피 세포들이 그걸 버려내는 그 정맥조차도 배액이 원활하지 못하고 림프로 버려야지 될 그런 찌꺼기들도 충분하게 버려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두피에 고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탈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비교적 그런 부위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정수리 쪽이죠. 대부분 머리가 많이 빠지고 가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비교적 목과 가까이 있는 부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근처잖아요. 혈관이 비교적 쉽게 올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머리가 잘
잘 안 빠집니다.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할 때도 머리 뒤쪽에서 모발을 모근을 떼가지고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수리 부위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목 상태가 그만큼 많이 나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됐던 유전이 있어서 탈모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좀 예방을 하려고 하든 약부터 먼저 먹고 주사를 맞을 일이 아니고 내 전신의 건강부터 먼저 챙겨보는 것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여성 탈모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에스트로겐이 두피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호르몬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게 부족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한테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와중에 하나가 탈모가 되는 거고요. 또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갱년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출산 후 탈모입니다.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급격하게 또 변해버리게 이제 되는 거죠. 유전적으로 탈모가 생겼을 때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요즘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유전자가 나쁜 거라면 잠잠하게, 좋은 거라면 더 활성화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후성 유전학은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의 성능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탈모가 이제 됐으니까. 이 탈모를 조금 더 늦추려면 후성 유전학을 조금 더 이제 가동을 시키면 되는데, 이 후성 유전학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면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꼭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무래도 내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교정을 하고 목 상태를, 특히나 장 상태를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탈모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늦출 수도 있고 저 범위를 좁게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탈모는 물론 뭐 모자를 써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자신감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목 건강과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이걸 개선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예방을 하는데도 중요하게 노력해야지 되는 부분이라는 걸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탈모 걱정하지 마시고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경추 상태와 장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점검해 보시고 내 상태를 개선시켜서 탈모도 갑상선도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오.